오늘은 2025년 6월 기준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와 앞으로의 기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들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시장 흐름을 꿰뚫는 인사이트와 실전 투자 팁까지 얻어가실 겁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남 상구, 용산구는 물론이고 마포 등 강북의 신축 아파트에서도 신고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5월 한 달 거래량이 한 7천 건을 넘을 전망입니다. 이 수치는 거래 침체를 우려를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한 7천 건이 지금 넘어설 전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선 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갈까요? 6월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과 향후에 대한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취임 후 부동산 시장은 공급 확대와 세금 규제 완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변화가 예고되고 있죠. 주요 정책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정성 있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주택도 대폭 늘릴 계획이죠. 또 4기 신도시 개발과 유유비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보유 땅을 활용해서 직주 근접형 플랫폼 주택 등 다양한 공급주택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도 중요한 변화인데요. 용적률 상하, 분담금 완화, 1기 신도시죠. 그러니까 일사이나 분당 등 정비 등으로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재개발을 지원할 예정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심 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GTX 등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도시 개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세금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다주택자나 투기성 자산에는 과세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세제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거래세, 보유세 인상은 지양하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중시한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양극화 해소에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인기지역 쏠림 현상 해소가 과제로 떠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전세 사기 방지, 월세 정보 투명화, 임차인 보호 등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도 함께 추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속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일부 규제 완화 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가 단기간에 나타나기가 어렵고 당분간 시장의 양극화가 인기 지역의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장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초기에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오름세가 지속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하고 지방의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새 정부의 과제로 서울 쏠림 현상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방 도시는 가장 낮은 가격대가 되지만 서울 강남은 최고가 지역이죠. 또 서울의 기타 지역은 중간 가격대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아직까지는 서울 대비 저렴하다는 얘기죠. 이런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얼마나 더 벌어지는지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가 매매가를 넘어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분양가가 매매가를 앞질렀다는 점이죠. 이 현상을 실제 수치로 비교해본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전국 평균 기건인데요. 2024년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2,063만 원이었었죠. 그런가 하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평당 1,918만 원. 그러니까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145만 원 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평형대인 33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한 5천만 원 더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 지역을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4,820만 원이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제 평당 4,320만 원. 그러니까 이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520만 원이 더 높다는 얘기죠. 전용 84 기준이죠. 국민평형대로 환산하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더 비쌌다. 그러면 이제 최근 사례를 볼 것 같으면은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5억 3천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물론 이제 평균 분양가는 이제 뭐 신축이고 그 다음에 평균 매매가는 뭐 신축과 구축을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봤을 때 분양가가 매매가의 1.26배, 즉 2.26% 정도 비싼데 지금 뭐 모든 게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분양가와 매매가와 이 신축 프리미엄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훨씬 더 비싸진 상황이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1억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매매가를 앞선 것은 한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최근 몇 년간 원자재 인건비 급등, 안전, 품질 규제 강화,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해서 분양가가 급등했습니다. 반면 매매가는 경기 침체와 거래 위축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포와 한강별도 신축 아파트에 이제 신축 릴레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강남, 마포, 한강별도 신축 아파트 최근 신고가 현황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이죠. 서울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권이죠.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전용 84가 34억 7천만 원의 신고가인데 평당 1억 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간 5건 모두가 신고가 거래가 됐습니다. 또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는 전용 84가 56억 5천만 원의 월 신고가가 되었고요.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 2차는 전용 107제곱미터가 54억 5천만 원 신고가가 되었습니다. 3월에는 45억에서 또 48억 원대에서 거래가 됐으나 6월에는 이제 54억 5천만 원으로 급등했죠. 또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죠. 음마아파트는 전용 76제곱미터가 33억 2천만 원의 신고가가 나왔고요. 2월에는 27억에서 28억 5천만 원이었으나 최근에는 33억 2천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강벨트에 성동구 성수동 서울수 리버파크 폴의 1차를 보면은 전용 84가 34억 9천만 원 신고가를 해서 평당 1억 원 돌파를 했고요. 전용 59 역시 25억 신고가가 돼서 1억 22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또 마포구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죠. 마레프입니다. 전용 84가 22억 5천만 원의 신고가가 되었는데요. 한 달 전에는 21억 9,500만 원에서 상승했습니다. 전 평형대에서 신고가가 경신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도 전용 84가 23억 1,500만 원으로 신고가가 나왔고요. 12월 대비 한 4천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또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역시 전용 84가 33억 5천만 원으로 신고가가 신고돼서 12월 대비 신고가 대비 한 2억 원 정도가 상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동작구의 흑석동 아크로 리버파크 하임도 전용 84가 31억 2천만 원 신고가인데 직전 거래 대비 2억 7천만 원 정도 상승했죠. 또 롯데캐슬 에드폴에 역시 전용 84가 20억 2,500만 원으로 신고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마포,
강남, 성동, 동작 등 그 한강벨트 라인의 신축 아파트가 신고가가 지금 계속 릴레이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또 임대인들이 서울시장에 눈독을 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가 이제 뭐 면제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알아본다는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다 내죠. 근데 단지 외국인들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DSR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대출이 80%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 차이만 있다 뿐이지 취득세는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도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서울을 포함한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내국인과 이제 특별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취득세 역시 이제 이 후호 기업까지는 1%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누진을 해서 4% 이상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외국인들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은 받을 수가 없죠. 외국인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국인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20만 원까지 해주고, 그 외에는 330만 원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또 예외적으로 또 취득세를 감면받는 이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특수한 경우만 해당하는데, 외국인이 국내에 공장이라든가 사업장 시설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100%를 해주는데 10년간 혜택이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6월 기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앞으로 기회에 대해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정책이 변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확대가 되고, 또 분양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걸 현상이 나타났고, 외국인 투자가 이제 글로벌 자본이 유입이 되는데 취득세는 그대로 내지만 DSR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은 80% 받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5월 달에 7천 건이 거래가 돼서 앞으로 더 상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